21일 정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수림씨 꼭 아침에 예불 하지요? 지금 예불을 아침에 빠뜨리지 않고 한 게 얼마나 되지요? 4달. 4달. 아, 감사노트는? 4달. 오케이. 21일 이제 이게 우리가 법회 날이 21일 정진이 시작되는 날하고 꼭 맞지 않는 날도 있고, 어제 회양하는 날도 어저께 회양인데 오늘 이제 법회 날이니까 꼭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진 시작하는 날 어떻게 하지요? 입제라고 해요, 그거를요. 입제라고 하고, 이제 불교 용어로 어제가 21일째 되는 날을 회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입제하는 날 어떻게 하고 입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불을 하잖아요. 예불을 할 때 처음 입제하는 날은 부처님께 일종의 이제 고하는 거예요. 오늘은 21일 정진 입제 날입니다. 21일 정진을 법다이 잘 회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지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입제하는 날. 그러면은 입제하는 형식을 빌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평상시 같이 그냥 예불 하면은 입제하는 이런 어떤 딱 이렇게 연근은 이렇게 딱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는 요런 거에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11월 이제 11월 1일 날부터 하지요. 11월 1일 21일 정진 입제 날입니다. 21일 정진을 잘 회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지이다. 그렇게 딱 해요. 그렇게 기원을 하는 거지요. 기원을 하고 예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불 하고 나면 이제 또 감사노트는 저녁에 쓰나요? 아침에. 예불하고 난 뒤에 바로 써요. 저는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될 거. 예. 예불하고 난 뒤에 바로 감사노트를 쓰니까 안 잊어버리고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불할 때 원노트를 갖다가 옆에 갖다 놓고, 저는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예불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뭐 예불 하다가 또 바른 노트 보러 가고 뭐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감사 노트, 바른 노트도 옆에 다 갖다 놓고 하는 거야. 옆에 딱 갖다 놓고, 저는 그거를 원노트, 감사 노트를 전부 연필로 써요. 볼펜으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면 또 지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볼펜으로 쓰면 막 이렇게 지워야 돼. 그러면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내가 꼭 지우개로 닦아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연필하고 지우개를 항상 같이 갖고 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불을 드려요. 그지요? 제 같은 경우에는 좌선을 아침에 해요. 딱 자고 나면 화장실 갔다 와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앉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 이제 예불을 드려요. 예불 드리고, 옆에 그 예불이 이제 딱 다 이제 성소원하고 이제 절하고, 그 다음에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우리는 무령거사님하고 둘이니까 서로 마주보고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바른 노트를 봐요. 그래서 바른 노트를 쭉 이렇게 보면, 바른 노트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뭐, 바른 노트의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죠? 읽고, 덮고, 뭐 한다? 잊어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덮으면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원노트에 뭐가 있어요? 내 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볼 때 또 보면 돼. 그걸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좌선도 하고 예불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딱 보는데 큰 카테고리에 한 개가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났어. 그럼 거기 딱 적어놓는 거. 수림씨 이해되나요? 그런 적 있나요? 아직 없어요. 그럼 뭐 발원 노트를 지금 원노트는 써놔요? 원투의 원이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딱 한 가지면 더 명료해서 좋지. 딱 한 가지. 제일 앞장에 뭐 쓰라고 했죠? 원. 미션. 내 인생에 꼭 해야 되는 미션. 그러니까 뭐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거랄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딱 해서 이제 큰 카테고리 하나를 딱 적어놨잖아. 매일 보는 거야. 보고 잊어버려. 계속 하다가 보면 내가 꾸준히 뭘 하고 있다. 정진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요거를 보는 동시에 밑에 구체적인 이 실천 방향이랄지 그 방안이 딱 떠올라. 그때 딱 적어라. 그게 언젠지 몰라. 근데 자기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쓰면 자기가 들어가서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탁 떠오를 때 딱 적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실천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보통 하는 게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죠. 큰 카테고리가, 그지? 근데 이제 괴로움에 해방되고 싶다,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되게 흐릿하지요, 이게. 두리뭉실하지요. 근데 괴로움 중에서 어떤 괴로움? 이게 어느 날 생각이 났어. 어떤 괴로움? 그러면 그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쓰겠지요. 거기다, 그 밑에다가. 그럼 어떤 괴로움을 내가 피하고 싶은지가 이제 적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적으면, 그러면 그 괴로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어느 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걸 하나를 적고, 그거를 그대로 실천에 옮겨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되게 불안하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 방안, 두리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 그게 하나가 딱 있으면 그걸 한번 해보는 거야. 그죠? 예. 지금 찍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원하시면 찍을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걸 딱 해놓으면 구체적인 것이 뭐가 된다? 실천이 돼요. 그럼 그게 실천이 한번 되지 않아요?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것이 풀려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했지 그때. 큰 코끼리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다고? 한 입씩 먹는 거예요. 한 입씩 먹다가 보면 다 먹어져. 그래서 이제 그 코끼리를 먹는데 처음에는 이거 잡수십시오. 이 코끼리 다 먹어야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 코끼리를 어떻게 다 먹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한 입씩 먹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 그지? 한 입씩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내 혼자 먹을 것이 아니라 100명이 먹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 100인분이 한꺼번에 없어지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1000명이 먹으면 1000인분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나중에 코끼리만한 만약에 1억 명이 한꺼번에 먹으면 한 번에 다 먹는 거지, 코끼리. 그렇게 지혜가 난다.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혼자서 저 집채만한 코끼리를 혼자 먹는다. 이래 생각을 한다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걸 나중에 나누어서 먹으면 일시에도 다 먹을 수 있어. 그런 지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정진을 계속 하면서 이거를 쓰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딱 그런 생각이 났어. 그러면 바로 감사 노트에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지. 바로. 그지? 또, 오늘 이런 걸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지. 감사 노트가 별게 감사 노트야. 맨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해. 그러고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책, 변한다 것이다. 지금 직장 가면 상사와의 관계가 있고 일할 때 스트레스 받고 뭐 많잖아요. 뭐 수두룩 빽빽 하잖아. 뭐 가지수로 말한다면 그 가지수도 두리뭉실하게 해서 확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나씩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그 하나 낚아 올리는데 파생상품으로 쭈루룩 걸려 있다는 것도 보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 절대로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냥 머리가 구름에 뭐 하듯이 흐리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서 뭔가를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빨리 뭐 했나? 원점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거기에서 그걸 합리화를 해서 줄줄이 알사탕을 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이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이 해결이 돼. 근데 거기서 뭐 자꾸만 뭐 변명을 하고 이유를 붙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거짓말에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되죠. 사람이 변명에 변명을 자꾸 하게 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엉뚱한 방향에 가서 떨어져 있으면 그땐 수습이 안 된다. 수습이 안 돼. 거모령 보살님 회사 일 해봐도 그렇죠.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이 점이 지금 잘못됐다면 빨리 잘못됐다는 걸 시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거하고 끊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질질 파생상품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스님씨 진짜 중요하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21일 동안을 꾸준히 이렇게 해서 이제 21일 이제 회양이다. 어저께 같이 회양이다. 그럼 아침에도 예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회양 인사를 드려요. 그렇죠. 끝맺음을 하는 그것을 다시 고하는 거예요. 고한다는 게 누구한테 고하나? 내 부처님한테 고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어떻게 고해야 되겠나요? 무사히 회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21일을 일과를 이제 무사히 회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21일 회양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1일과 21일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돼서 한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달 21일 정진이 이제 잘 회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열흘 동안은 또 그냥 꾸준히 집에서 스스로 정진을 하고 있다가 11월 1일 날 되면 오늘 다시 입제 날이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날이야. 똑같이 예불 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이름이 하나 붙으면 어떻게 돼? 좀 다르게 느껴져. 자기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 그거를 반복을 해요.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일에서 21일이 너무 길어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3일씩 7번을 하라니까. 3일씩 7번을 해. 처음부터 21일 정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37일이라는 게 그게 있더라고. 이유가 있더라고. 21일이라는 게 사람의 그 일은 생명의 그
또는 생각의 습관의 이런 그 리듬에 굉장히 부합되는 게 있대. 21일을 하면 쉬지 않고 하면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돼 있어요. 바뀐다고. 그래서 3 곱하기 7일을 해. 그러면 작심삼일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오늘 하고 내일 하루 하면 모레가 회양이야. 그러면 4일째 다시 1일이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고 생각이 장난일 수도 있지만 좋은 방편이에요. 좋은 방편이에요. 그래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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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렇게 가. 근데 3일도 어려워. 내가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를 안 해. 하루 아침에 입제를 해. 저녁에 자기 전에 회양을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입제를 해. 또 회양을 해. 하루를 안 해. 하루 단위로. 그렇게 하면 21일이 언제 간지 몰라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다 해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은 21일 정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안 되면 3일로 잘라라. 3일이 해다가 어려우면 하루로 해라. 그러면 뭐요? 매일매일이 입제회양이 되죠. 매일매일이 말하자면 새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21일을 일단 해보는 거라. 그럼 한 달을 해봐. 그 다음 2달을 해봐. 3달을 해봐. 이렇게 나가면 뭐가 쌓여요? 힘이 쌓여요. 힘이 쌓인다. 힘이 쌓였을 때 조금 늘리면 되겠죠. 그 힘도 없는 사람이 뭐 아기가 지금 기지도 못하네요. 걸으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래서 제 거물행도 계속 집에서 하지요. 저는 예불송. 아침에. 예, 아침에. 예불송 하고. 근데 전 집에서는 못하고. 집에서 못하지. 아침에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불송 하고. 저는 예불송만 해요. 그렇게 예불송만 하고. 네. 근데 단전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응? 가서 이제 일단 직장을 가야 네. 오히려 그 조금 타임이 나잖아. 시간이 나잖아. 그럼 그때 하십시오. 그러면 원노트하고 감사노트를 직장에 갖다 놔야 돼. 갖고 다니면서. 직장에 갖다 놔야 되는 거지 뭐. 거기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을 잘 말하자면 그 정진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 인연 증과 조건도 또 변하지요. 그 변하는 데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스림씨,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도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람이 인식이 한계가 되면 그냥 고정되고 또 한계가 올라오면 또 고정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부라는 것은 고정된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고정화시키지 않는 공부라. 이 공부는 그런 공부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 생긴 것을 고정화시키지 않는 그런 공부다. 이 공부가. 그러다면 인생이 너무 바뀔 거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겠죠. 자, 저기 각성거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안고요. 좀 안고. 앉는 거는 뭐 그때 따라서. 그때 시간에 따라서 하고. 네, 원노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번까지 하고. 감사노트는 제가 그냥 평소에 일단은 지금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노트는 이제 이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쓸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감사노트? 네, 감사노트. 감사노트를 써야 해요.
스마트폰 요새 세대잖아요. 예. 스마트폰에 이렇게 워드로 하는 거하고 직접 노트에 자기가 글로 쓰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고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니까 쓰라고. 펜으로 쓰라고. 이렇게. 펜으로 쓰라고. 펜으로 쓰지? 아니요. 지금 그냥 모바일에다가. 모바일에다가. 네. 공책에다가 펜으로 쓰십시오. 원노트 줬잖아, 한 개. 원노트는 따로 있지요? 네. 있고, 이번에 또 받았지요? 네. 받은데, 그거다가 감사노트 쓰세요. 그거를 완전히 다 쓰세요.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쓰라고. 그래서 쓸 때, 1, 2, 3, 4, 거기다가 번호를 매겨. 번호를 매기라고. 내가 감사노트를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딱 그날 파악이 될 수 있어요. 1, 오늘 만약에 1 감사노트 2 하면 내일 또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뭐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다. 이랬을 때는 감사노트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맨날 모자라는 걸 보게 되지요, 사람이. 그런데 자꾸 이제 이 감사 노트를 쓰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찰이라고 해. 자기 성찰. 수림 씨도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지?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아이고, 제가 요새 치과를 다니는데 잇몸이 이제 치주염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있는데 지금 수림 씨가 이빨이 착 고르고 굉장히 건치지요. 네. 그 이제 아파 보아야지 내가 이 이빨이 소중함을 아는 거라. 딱딱한 것도 잘 못 씹고 이게 음식을 먹는데도 그거 아이고 치과가 뭐 그렇게 두글두글 끓고 그제. 그러니까 이빨이 단단한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됐지요.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처럼 그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수림 씨는 제일 첫째 감사 노트 몇 개가 1차 목표인가? 이게 목표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자, 1차 목표가 몇 개야? 365개. 365개. 좋아요. 365개잖아요. 그러면 1 쓰지. 2, 3, 4, 5, 6, 7, 8, 9, 10 썼지? 그러면 1 쓰면 11, 12, 13 이렇게 써. 4, 5, 6, 7, 8, 9, 20. 응? 1, 2 이렇게 쭉 가서 100개 됐지? 99? 그럼 100. 1 됐어. 그럼 101 쓸 때는 하나, 둘, 또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쭉 하다가 막 100열 되면 100열, 100 하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365개가 될 때가 있겠죠. 그건 뭐야? 이게 1차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1차 목표를 달성하니까 여기 뭐야? 365개를 감사 노트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성취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취감이 되게 중요해요. 조그만 일이라도 그래서 큰 거를 작게 잘게 하면은 그 잘게 한 하나하나가 성취될 때마다 성취감이 있어요. 그때만 신심도 나.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요. 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사람이. 그래서 그 애들도 공부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이 있잖아요. 문제집이 있으면
오늘 만약 5개를 풀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풀이를 자기가 다 해서 끝을 마치면 별을 하나 준다든지 2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별이 30개가 모이면 피자를 한 판 쏜다든지 안 그러면 지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성취도가 있어서 하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그래서 365개가 지금 몇 개 썼어 그러면? 숫자를 써봤어? 아니요. 그러니까 숫자를 쓰라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몇 개 썼는지 모르지 본인이. 네. 그러니까 저는 숫자를 꼭 써요. 이렇게. 이것도 처음에는 난 숫자를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이것도 노하우더라고 써보니까. 그래서 내가 몇 개 지금 썼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몇 개를 썼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000개가 내 인생의 목표거든. 이거 10,000개 쓰는 거. 그러니까 10,000개가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10,000개 중에 몇 분의 1이 됐다, 몇 분의 1이 됐다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가면 10,000개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쓰겠지. 그래서 이게 숫자를 기입하고 반드시 손으로 써. 모바일로 할 때보다는 손으로 쓰면 그 시간이 상당히 사고하는 시간이고. 근데 우리는 내가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수림 씨는 연필 갖고 쓰는 게 거의 없는 세대죠. 네, 많이 하죠. 거의 없는 세대지. 세대 따라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감사노트를 어저께 일각거사님하고 가양을 가는데 여태 왜 구글에서 말하면은 글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했다 말지. 그래서 일각거사가 천천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글로 싹 다 나타나고 그거 핸드폰에다가 가는데 이제 가양 그 주소 미원면 30 가양구 미원면 면이 더 크나? 군이 더 크나? 30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요새 그거 하려면은 뭐예요? 검색을 하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얘가 쫙 나타나요. 말로. 그지? 그럼 나중에 이제 감사노트도 말로 해버리면 글로 쫙 나타나니까 그럼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야, 모바일이 장난이 아니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제 가면서 이제 본문을 이제 제 본문을 이제 거기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그 이제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들어가서 그냥 쫙 나오는 거야 본문이. 근데 본문에 뭐가 돼 있냐면 들은 거는 빨간 줄이 착착 꺼져 있더만. 그리고 자기가 본 만큼 만약 10분을 봤다 이러면 10분까지 딱 빨간 줄이 꺼져 있어서 그 빨간 줄 안 꺼져 있는 것만 탁 하면 되더라고. 이게 말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생각으로 다 되는 시대가 20년 안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예? 이미 돼 있는데 지금 상용화는 돼 있지 않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시대가 되면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 말입니다. 말을 하잖아요. 지금 쫙 그대로 다 돼. 그러니까 옛날에 왜 십계명에도 있지. 성경에 마음으로 간음을 하면 간음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 그 옛날 사람은 잘 안 믿었을 거야. 그치? 근데 요새 생각이 바로 그 부처님 말씀에 뭐예요? 한 생각을 놔두면 한 세계다. 이렇게 돼 있거든. 경전에. 한 생각이 한 세계다. 한 생각을 놔둘 때 우리는 눈이 급수가 낮아. 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도 한 생각을 놔둔 세계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몸뚱이를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망상이라고 하잖아. 아상이라고 하잖아. 나라는 생각이라고 하잖아. 몸뚱이가 뭐야? 그림자거든. 망상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뭐야? 상이에요. 상. 상은 상인데 무슨 상? 망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망상이야, 망상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 과학적으로 다 망상인 줄 알아. 20년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원시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일체 세계가 다 망상이야. 생각만 하면 척척 나타나. 그런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때 내가 몸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세계로 나타나는구나. 그냥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손자가 지금 12세거든요. 걔가 한 40대가 되면 우리같이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아. 생각하면 그것이 글로 나타나고 생각하면 그림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나중에 홀로그램으로 형상화가 되고 그래서 3D로 쫙 보는 거야.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마음 공부가 더 절실할 때가 온다.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미국인가?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체육관인데 이렇게 애들이 이제 쭉 앉아 있는데 영상으로 말입니다. 그걸 3D 영상이라고 하나요? 영상으로 고래가 이렇게 오는데 막 물거품이 막 이렇게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직접 그 고래가 이렇게 오고 물거품이 튀는 것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애들이 다 도망을 가더라고. 근데 뭐야? 그것이 뭐요? 헛것이잖아요. 고래가 튀어오르고 물방울이 튀지만 내한테 실제로 물방울 한 방울 안 튀잖아요. 헛것이라.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공부 방법이 바뀌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이 망상이니라 어제 2500년 전에 망상인 걸 알았을 거고 지금만 해도 엄청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어저께 가만히 일각거사님하고 가면서 그러니까 일각거사님하고 가면서 보니까 법문이 이제 제가 이제 음성으로 이제 제 법문이 지금 들어간 걸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오디오가 굉장히 좋잖아요. 성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제 소리가 훨씬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투스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보림선언 서울선언 선원장님 법문하니까 쫙 떠버리더라. 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빨간 줄 안 끈 거 딱 하니까는 그냥 법문이 나오는데 일각거사가 어제 그랬잖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그렇다고. 진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잡음도 하나 없고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 때도 금포시 3번 성당 이러니까 얘가 지금 딱 3번 성당 그냥 쫙 이거 화면이 떠버려.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말로 벌써 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취한다고 끙끙 댈 일이 없지요. 딱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백봉 선생님 같은 그런 속도도 빠르고 잘 안 들리고 또 발음도 이상하면은 가가 인식을 잘 못하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정말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 정말로 귀한 세상에 올 것이에요. 이때까지 전부 다 모습놀이만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뭐 화면에 그 생각이 줄줄줄줄줄 나올 거 아니야. 생각이 이제 하는데. 근데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건 뭐 야가 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컴퓨터도 야가 뭐를 하는지 헷갈릴 거 아니냐고. 컴퓨터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컴퓨터가 이게 만약에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조정도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진을 많이 한 사람은 데이터를 전송을 못 하니까, 그렇지 않겠나요? 데이터를 전송을 못 하니까 작동을 할 수가 없지, 그 사람한테. 수림씨, 엄청난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앞으로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이 공부를 해야 돼. 지금은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수림씨가 누구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근데 이리저리 이리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게 왜 휘둘릴까요? 딱 중심이 안 서서. 중심이 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를 믿는 거. 예, 좋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스스로를 잘 못 믿어서. 스스로를 못 믿어서. 근데 스스로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믿고 싶어도 스스로 잘 안 믿어져요. 그게 말이 되나요? 잘 안 믿어져요. 스스로를 꽉 믿으면 그거는 깨달음이죠.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요? 이것이 문제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거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거. 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을 이미 내 자료를 거기다 번복을 시켜가지고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내 자료를 거기서 넣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려고 억지로 자기가 중심을 만들어서 잡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 중심이 안 잡혀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심이 안 잡혀. 보통 사람은 자기가 중심을 잡고 싶어. 근데 중심이 안 잡혀. 그 말은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중심이 안 잡힌다고. 각성거사님, 네. 우리 그렇죠? 네. 중심이 왜 안 잡힐까요? 둘러보고. 둘러보기 때문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못 잡아요. 근데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 마. 이 말이 이해되나요? 자기가 중심이 어딘지 알면 그 중심에 가 있으면 되잖아. 근데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 중심에 못 간다니까.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잡는 방법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의 그 고정된 자료를 놓는 데 있는 거야. 그게 중심이야. 그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이 말하고 연결이 되나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거를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바른 중심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자료하고 내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내 자료를 내려놓으면 저 사람 중심이 지금 자료가 어디 있는지 탁 눈에 보여요. 그때 내 중심을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되게 두려워해. 응?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해. 이거는 내 자료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미 판별이 돼. 그거예요. 내 자료 위에서 아무리 그걸 중심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있나요? 자료가 이미 컴퓨터에 버그를 먹고 있는데 그 자료를 넣으면 프로그램에 완전히 오작동이 일어나는데 그 나오는 자료가 전부 다 못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것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려놓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모든 것에 다 그 자료를 자꾸만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불안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겨요. 이 근본적인 이치를 모르면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잡는 것은 뭐다? 내 자료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료를 내려놨을 때 나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선생님 이해되죠? 네. 자꾸 자기가 무슨 중심이 있어서 자꾸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 잡아봤자 자기 자료로 지금 중심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료가 이미 오류인데 그무련 이해하지? 그래서 모습 공식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 잡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오작동된 자료로 중심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